어머니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집을 나가세요. 저희 부부에게 괜한 피해 주지 마시고요. 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살고 있는 이미자 할머니입니다. 여우 같은 며느리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겉으로는 천사 같은 며느리가 제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며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은 제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저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보자분의 성함은 가명을 사용했지만 제보자분들의 대한 댓글은 매너 있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는 이미자입니다. 저는 신혼 초기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사고 때 저와 아들만이 지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신랑은 떠났지만 아들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남부럽지 않게 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며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참으로 예의 바르고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어르신들께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 저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함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저에게 점점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천사 같은 모습이었지만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저를 무시하고 하대를 일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과민 반응을 한다며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이런 반응에 저는 크게 실망했고 점점 혼자서 소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충격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예의 바른 모습을 보고 감동했겠지만 저에게는 그저 가식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앞에서와 저 앞에서의 태도가 이렇게 다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반응이 두려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첫 만남은 저에게 큰 충격이자 앞으로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에는 참으로 효자였습니다.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손을 잡고 함께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과 달리 아들은 저를 부양하겠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며느리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효심이 깊었던 아들이었는데 그러나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제 의견은 무시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왜 그렇게 변했니? 엄마한테도 좀 신경 써줘.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도 제 가정을 지켜야 하잖아요.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변화에 대한 실망감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 아들은 정말 제 자랑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손을 잡고 함께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제 의견은 무시하곤 했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미연이도 힘들어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변화에 대한 실망감은 저를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며느리는 아들에게 자꾸 돈을 요구했습니다. 명품 가방이 필요하다. 고급 식당에 가고 싶다며 아들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죠. 아들은 며느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저희 집안의 돈을 점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말리고 싶었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연이도 좋은 것 좀 써야죠. 그래야 저도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저도 일을 더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어옴으로써 지출이 훨씬 커졌다고나 할까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아이를 하나 더 키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갔죠.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제 자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부담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제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저희 가정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는 자꾸 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조언을 하면 며느리는 그 말을 왜곡해서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를 무시하는 것 같던데. 오빠가 하는 일은 다 쓸데없다고. 아들은 그런 말을 듣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집안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항상 방해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믿고 저와의 갈등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항상 그 관계를 방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꾸 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집안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항상 방해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믿고 저와의 갈등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가정 내 갈등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고립시키려 했고 저는 그 고립 속에서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정 내 갈등은 저희 가족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연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그제야 믿었습니다.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은 저희 가정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껏 틀어졌던 저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에 아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은 저희 가정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진실을 알기를 바랐지만 며느리의 거짓말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자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요? 며느리는 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위협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며느리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내가 잘못한 거야.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고 아들에게 더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위협은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방해로 인해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믿고 저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위협은 저희 가정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방해로 인해 쉽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저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위협은 저희 가정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위협은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제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망가져 갔습니다. 저는 병원에 자주 가게 되었고 의사는 제게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은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며느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는 제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며느리와 함께 사는 한 그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 건강이 악화되면서 일상생활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건강 악화는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었다면 저를 극진하게 돌보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제 몸과 마음은 이미 피폐해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며 저를 나가라고 했고 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저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리고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말리지 않고 동조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대하니?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과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저는 혼자서도 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못된 여우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 삶을 망쳤지만 저는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제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제 건강도 회복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제 상황을 알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미자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이웃들의 위로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는 저 같은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생활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요가, 명상,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요가와 명상 수업에 참여하며 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제 몸과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생활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취미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도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미술 수업에 참여하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제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제 그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일이 제게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에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제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저의 전부였던 아들은 잃었지만 아들도 언젠가 저에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연이 그 나쁜 계집애는 정말 바람을 핀 게 맞더라고요. 글쎄 지난번에 제가 그 짐승 같은 것들의 모습을 목격하고야 말았어요. 아들은 울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더군요. 언젠가는 제가 아는 아들이라면 죄를 뉘우칠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찾아오니 마음 한켠에서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제가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가족을 잊고 살기로 했는데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의 지혜와 또는 슬기로운 해결책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미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 같습니다. 이런 아들을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